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그렇게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제 판례가 또 보면 직권남용죄 부정 사례가 또 있는데요. 대법원 1991년 12월 27일 선고 90도에 2800호, 여기 보면 A 본부장이 B 연구소 C 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하여, 위에 그 잠깐 판례가 나왔었죠. 기자 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할 것을 요구해서 그의 의사, 그러니까 그 과장의 의사에 반하는 메모를 교부받은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러나 A 본부장이 가혹행위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하여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다. 즉 다시 말해서 수사지휘 직무를 포기했다는 건 뭐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에다 뭡니까? 직무유기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다는, 다른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권남용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지금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자, 첫 번째,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 무엇인가 보면,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는 구별되며 잠깐만요.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즉 일반인에게 법률적인 의무가 없는 것을 공무원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 직권남용죄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에게. 없는 것을 공무원이 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 그때도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헌법상이나 당사자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방해한 것, 그것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자, 사례로 보면 별건수사,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형사 피고인이 A 사건을 조사 중에 검사가 판사와 짜고 A를 검찰에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딱 전화로 말해서 출석하자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미리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여 보여주며 압수해서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생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찰청 내 전문 컴퓨터로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B씨 사건을 별건 수사로 만들어서 추가로 엮어서 기소한 경우, 그러면은 형사 피의 고소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영장이 떨어졌으니까 제출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휴대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개인 사생활이나 뭐 다른 어떤 정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판사와 검사가 짜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판사까지 전부 다 뭐가 걸리겠습니까? 직권남용죄가 걸리겠죠.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판사의 영장 발부도 직권남용이 걸리고 또 거기다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걸리겠죠. 형사 피의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나, 진행되고 있는 A 사건이 아닌 추가로 B, C 사건을 엮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라면은 그 B, C 사건에 대한 형사 피고인은 전혀 방어권을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헌법에 명시한 뭡니까? 인권 침해가 된 사례이며, 이는 검판사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 별건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그 별건 수사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이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 하드나 서류철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해서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컴퓨터에는 그 혐의에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또 포괄적으로 좀 더 다른 어떤 자료들이 있겠죠.
그걸 포괄적으로 다수 압수를 해가지고 갖고 가서 별건 수사에 활용한 것은 전부 위법이라는 판결이 계속 줄기차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받았다. 2018로 2035 확정된 사건, 그 기무사 사건인데 자세한 그 내용의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성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른 것은 별건이다. 검찰은 조직 생리상 처벌을 기본 목표로 하는데,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무능하다 소리와 함께 벌점을 받고 또 자천이 되기 때문에 성과 실적 위주로 매몰되다 보니까 원래 소명에서 벗어나는 단죄, 일반 국민들이 죄 없어도 막 뒤집어 씌우는 거,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극도의 악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된다. 여기서 압수수색은 그동안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 수집이 아니라 피의자의 약점을 찾는 용도로 악용되어 왔다. 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A가 안 되면 B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압수수색은 위법이다. 이런 사건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대검 감찰계의 진정서로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러한 사건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대검 감찰계의 진정서로 다시 조사를 하도록 그 진정서를 내야 되겠죠.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검 감찰계에 조사를 해가지고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그 직권 남용들이 잡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검 감찰계에 제출했는데 지금 이제 대검 감찰계에 그 임원정 검사가 그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법이든 간에. 자, 그 다음에는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사례를 보면은 2010도 11884호 시장인, 이 피고인이 시장이에요. 시장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인사관리 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을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 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 및 평정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하여 평정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입니다. 편정이 아니라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새로 작성하게 하도록 만든 상황.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된다. 거기서 이제 공문서 변조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가 처벌된 사례다. 위에.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새로 작성하게 하도록 한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 업무를 보좌하는 자에게는 평정순위를 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으므로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에 처벌이 된 상황이죠.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판례를 보면은 건축가의 건축 허가에 관련된 사례 중에서 건축 허가를 해줬는데 그 직권남용죄로 해당 건축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건축 허가서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허가서를 허위의 사실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문의 내용이,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행한 그 공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돼가지고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교부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허위의 내용이 있느냐. 근데 직무를 행하긴 했는데 허위는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올려놨는데 다만 자기 어떤 주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면은 직권남용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그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이 걸린다. 그 점을 유의를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빠졌는 게 뭐냐면 앞서 강의했는 직권유기죄 한 부분으로 피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피사실공표죄. 요걸 잠깐 한번 보면은 피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인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거기 직무유기 한 부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죄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득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피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 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다. 이것을 막 수사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막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인권이 침해되겠죠. 두 번째, 구성요건을 보면 첫 번째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여기서 특별사법경찰관리도 해당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런 사람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죠. 자, 두 번째, 특수공무원만이 해당되는 진정직무범죄이다. 세 번째, 행위의 객체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이다. 직무를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피의사실이다.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도 마찬가지다. 그 피의사실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행위는 공판 전에 기소를 해가지고 공개재판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표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자,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마찬가지예요. 불특정은 정하지 않은 멤버들이죠. 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럼 다수인이란 2인 이상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연이 이 죄에서는 명예훼손죄나 그 모욕죄에서는 우리가 서명운동도 했던 것입니다. 공연성을 없애야 된다 그랬죠. 공연성. 당사자 1대1의 관계에서도 모욕을 당했으면은 그게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러면은 그걸 공연성으로 수사를 안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패막이로 쓰인 것이 공연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연성은 부정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자기에 한하지 않고 부자기도 포함된다. 자, 공소 제기 후에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공소 제기 후에 알리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는 성립한다. 이것은 피의자가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바를 보면은 수사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고 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는데 형법 제127조 그 비밀이 국가의 기능, 국가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는 죄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권남용죄 강의를 끝내겠습니다.